자, 통신망의 종류,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꼭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중에 꼭 시험에 하나 꼭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2개까지도 나와요. 자, 통신망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됐느냐, 거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로 나뉩니다. 근거리, 도시권, 광역, 이런 말 써요. 근거리는 말 그대로 무슨요? 가까운 거리겠죠.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에서 뭐 몇백 미터 되는 게 아닙니다. 수키로 또는 그죠? 한 건물 내, 주로 이제 한 건물이나 사무실 내를 우리가 주로 이제 랜으로 연결합니다. 그 랜이 바로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랜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집에 랜 케이블 카죠, 그죠? 그 회색 선 있죠, 그죠? 그걸 랜 케이블 카입니다. 그 근거리 통신망을 쓰기 위해서 쓰는 케이블이 랜 케이블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길 수가 없어요. 길면요, 중간에 신호가 없어져요. 너무 길게 연결하면요, 신호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최대 뭐 거리를 랜 케이블로 연결해서 안정적이 보낼 수 있는 거리를 한 80m 정도 보고 있어요. 80m. 그 정도 거리 이상 생기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 그럽니다. 로컬 어리어 네트워크라고 씁니다. 사무실 또는 건물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기기들을 상호 연결하여 정보 및 자원의 공유를 위한 통신망. 여러분 아파트 단지도 랜입니다. 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전산실에서 여러분 집으로 선들이 다 간 거예요. 또 여러분 아파트 단지 바로 밑에 또 그걸 받아서 또 여러분 단지로 쏘아주기 위한 기계가 또 가 있어요. 전산실이 관리실 옆에 있잖아요. 그죠? 주로 그죠? 그럼 그 관리실에서 바로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그 몇 단지 바로 밑에 203동 동 밑에 그죠? 동 밑에 보면 또 그런 기계 시설이 있어요. 그리 와서 거기서 다시 여러분 집으로 또 쏘아줘요. 그게 이제 여러분 배웠던 우리가 게이트웨이니 이런 게 있죠. 그런 장비들이 바로 이 여러분 동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각각 가정으로 막 선이 가 있습니다. 자, 그게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자, 고속통신이 가능합니다.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당연하죠. 그죠? 가까우니까 고속이 가능해요. 그죠? 신뢰성이 높고, 에러율이 낮아요. 왜요? 가깝잖아요. 다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가까우니까 뭐 바로 탁 보내면 바로 탁 오겠죠. 중간에 뭐 어떤 영향을 줄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번개가 친다거나 그래도 뭐 건물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그죠? 무슨 상관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고 에러율이 작습니다. 자, 듀얼 밴드라는 방식을 쓴다. 듀얼 밴드요. 그리고 데이터, 음성, 화상 정보 등의 종합적인, 당연하죠. 인터넷이니까 다 됩니다. 그죠? 다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인터넷 쓰면 다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정보 처리 기기의 재배치 및 확장성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리를 옮기는 게 쉽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 자리를 바꿔도 되고요. 책상 배치를 바꾸면 선만 옮겨가면 되고, 그죠? 선이 나와 있으면 손만 끌고 와서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재배치가 쉽고 확장성이 용이해요. 뭐 땅에 파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손만 하나 끌고 와서 좀 여러분들 집에 안방에 컴퓨터 놨지만 애들 방으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업체 부르면 되죠. 그죠? 여러분 가입한 통신회사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선을 빼고요. 여러분 애기 방에다가 그냥 선만 하나 연결해서 탁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요. 끝나요. 그냥. 옮기기도 쉬워요. 그죠? 그래서 재배치 및 확장성이 하나 더 사다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공리 같은 거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이 하나 왔지만 다른 컴퓨터 여기다 연결해서 확장이 가능하답니다. 그죠? 허브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여러 개를 불려서 같이 묶어주면 돼요. 그런 게 가능하다. 쉽더라. 자,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통신망이에요. 뭡니까? 도시권. 즉, 다시 말하면 도시끼리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대구, 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쭉 대전, 이런 것들이 직접 선이 땅에 깔려가지고 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대전에서 또 강주 이렇게 가 있어요. 다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토가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실제로요. 그럼 이 선이 그냥 일반적인 랜 케이블이냐? 아닙니다. 랜 케이블 그거 조그맣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뭐 있다고요? 광 케이블이 됐어요. 광 케이블. 이 광 케이블로요, 각 도시마다 다 연결해놨어요. 이것도 광 케이블이 여러분 발동만한 거 들어갔습니다. 발동만한 거. 그 엄청난 굵기의 그 케이블이요, 우리 국토를 지금 땅에 파묻어놨어. 한 5m 땅 속으로. 그걸로 이 먼 거리를 다 연결해놨어요. 몇백 킬로를 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게 보일 거면 편말을 하나 여기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냐면 강 케이블 매설 지역 딱 해놨어요. 이거 왜 놨을까요? 공사하다가 가끔 이걸 포크레인 찍어버려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그 일대가 인터넷이 마비됐다고 막 뉴스 많이 나오죠.
포크레인이 그걸 붙이라는 우리 해놨는데도 모르고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독관이 몰라가지고 땅을 막 파버린 거예요. 그냥 5m 이상을. 그럼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쿡 찍으면 아무리 강캡을 튼튼하다 해도 포크레인 찍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뭐 긴급 투입해서 막 복구화 작업을 거칩니다. 연결해요. 강캡을 막 연결하려면 그냥 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이 강캡을 연결해요. 그러면 한 몇 시간 걸려야 그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땅속 한 5m 땅속에다가 강케이블이라는 게 지나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권 통신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맨. 왜 맨이냐 그럴까요? 맨이 뭡니까? M이 메트로폴리탄 도시란 말이죠. 도시 그죠? M 그래서 맨이라 그럽니다. 맨 그럽니다. 맨. 맨과 웬의 웬이 요건데 웬이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라와 나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요거 중간인 도시권 도시 내에 구성된 각각의 랜을 상호 연결한 거. 그죠? 요거 우리가 맨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도시권. 자, 도시보다 더 큰 개념이 이제 나라와 나라잖아요. 그죠?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 호주, 뭐 중국, 인터넷이 다 되죠? 미국에 있는 친구와 인터넷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죠? 그죠? 와,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좀 많았겠는데, 여기 저 미국하고 우리가 미대륙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땅속으로, 바닷속에다가 선을 깔았나요? 일본이 있는데 일본 우리 깔았나요? 깔았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게 바닷속에 엄청나게 깊은데, 그죠? 이걸 땅을 깔아놔고 나중에 끊어주고 하면 어떻게 연결하려고, 그죠? 택도 아니죠. 이거 잠수함 지나가다 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은 거예요? 러시아를 통해서 깔았나요? 땅으로 이렇게, 그죠? 아니죠.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그죠?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받아 신호를 주고받죠. 무선통신으로 합니다. 무선통신, 그죠? 됐나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깔았나요? 바닷속으로? 예, 깔았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선으로 깔아놨어요. 저 남해 쪽에 이쪽에 선을 깔아가지고 바닷속에다가 선을 깔아서 일본까지 갔어요. 우리나라가요. 실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직접 통신해요. 직접 연결됐습니다. 그래,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통신회사 있죠? 휴대폰 그 통신회사. 그 우리나라 그 제일교포가 하는 통신회사 있었잖아요. 그 통신회사가 지진이 하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통신기기를 우리나라에다가 옮긴다 했어요. 옮기려고 지금 계약을 했어요. 이거 옮기고 어떻게 해요? 이 선을 통해서 이쪽에다 통신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진 나더라도 우리나라에 통신 서버가 있으니까 이거 망가지지 않겠죠? 그 바로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 관리비라든지 그 통신 그 비용을 엄청나게 번다고 지금 또 생각하고 지금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웬입니다. 웬. 랜. 작은 것부터 하면 랜이고, 그 다음에 중간 맨, 그 다음에 가장 큰 통신망이 웬. 랜입니다. 대륙간 통신망. 나라와 나라, 그죠?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는 네트워크. 랜.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랜, 그죠? 가까운 거리냐, 중간 거리냐, 먼 거리냐에 따라서, 그죠? 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밴도 있네, 밴. 선생님, 밴은 또 뭡니까? 묻습니다. 자, 밴은 조심해야 될 게, 얘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밴은 얘들하고 상관없어요. 연결과 거리에 따른 분류는, 통신망 분류는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밴은 또 그럼 전 우주와 달과 우리 지구와, 화성과 지구와 연결한 겁니까? 더 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밴은요, 잘 보세요. 밴은 뭘 같았냐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요. 부가가치가 뭡니까? 부가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부가가치.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의미입니다. 그죠?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원래 뭐 하면 부가가치가 뭐 발생했다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가가치가 바로 뭔가를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걸 부가가치라 그래요. 그죠? 돈이 벌리는 거. 그죠? 여기도 보면 V가 바로 밸류, 값이란 말이에요. 값. 즉 돈을 벌기 위한 통신망이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이고 그걸 밴이라 그럽니다. 밴. 그 연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밑에 자 내용을 보시면 공중통신사업자의 해선을 임차해가지고 빌렸다는 거죠. 빌려서 정보를 축적하고 가공하고 처리한 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여러분 지금 가입된 게 바로 여러분이 타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타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가입하고 돈 내죠. 3만 얼마씩 내죠. 그죠? 그죠?
작게 내면 한 만 얼마부터 2만 얼마까지 골고루 줘, 그죠? 그 하나로라든지 어떻게 해요? KT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입을 하잖아요, 인터넷을,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란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선을 깔았냐는 거죠. 실제 하나로는 선을 깐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 서울하고, 그죠? 대구하고 이게 강케이블이 깔렸다 했죠, 그죠? 강케이블이, 그죠? 이렇게. 이 강케이블이 깔렸는데, 이 강케이블이 누가 깔았습니까? 나라에서 깔습니다, 나라에서. 이 비용이 엄청나요. 몇 천억이 넘습니다, 그죠? 이 먼 거리를 강케이블 깔아야 되고, 강케이블 가격도 비싸지만, 그 몇백 킬로를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거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거 깐다고 하면 땅만 파서 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관로를 또 해가지고 그 관로 속에다 선을 넣고, 그죠? 나중에 또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놨겠죠. 이거 다 깔았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돈이 뭐 수천억도 더 듭니다, 그죠? 이걸 일반적인 그 사업자들이 깔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깔았습니다. 누가요? KT에서, KT 한국통신에서 깔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깐 거예요, 그죠? 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깔아놓긴 깔아놨는데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용해도. 엄청나게 훼손이 많습니다. 이 대역이 넓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거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뭐 KT에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럼 나머지는 남아 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얘를 그냥 남아 돌게 가면놨더니 뭐합니까, 그죠? 왜요? 하나로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요 계획을 빌려줘요. 너 이만큼 쓸래? 돈 그래서 한 달에 몇천만 원 넣어갑니다. 그럼 걔들은 몇천만 원 주고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다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실컷 넣어놓고는 몇천만 원 주고 빌려놓고는 그거 한 달에 계속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정보를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즉, 여러분한테 인터넷이 되게 하고, 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돈을 더 지불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요. 회선을 빌리는 게 회선을 깔 수는 없으니까 그 회선을 돈을 주고 빌려요. 임차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서버를 설치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인터넷을 되게 해주고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정보를 보게 되면 돈을 지불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럽니다. 벤이라 그래요, 벤. 알아두세요, 벤. 얘는 랜맨 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벤. 있나요? 부가가치 통신망.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우리가 랜맨 웬은 어떤 연결 방식에서, 그죠? 범위하고 상관이 있고요. 벤은요.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회선을 임차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서 그 회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내주고 얼마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게 벤이고요. 연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랜맨 웬 같은 VAN, AN이 들어갔다고 또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이고. 자, 그거 말고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거요. 종합. 말 그대로 종합된 겁니다.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각종 통신망, 즉 전화, 전신, 텔렉스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저속입니다. 저속.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얘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화선. 옛날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서비스 해준 게 바로 요 종합정보통신망이에요. 전화선은 굉장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옛날 ADSL 써보신 분 알 거예요. ADSL이라는 걸로 인터넷 파입 하신 분은 엄청 느렸어요. 지금에 비하면요, 거의 10배 정도 느렸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 썼어요. 그걸로, 그죠? 돈을 막 3만원씩, 2만5천원씩 주고, 그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케이블 인터넷하고 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ADSL 아예 쓰지 않습니다. 물론 촌에서는 써요. 촌에서는 ADSL 이거. 아주 촌에서는. 그건 아직까지 선을 못 깔았기 때문에 몇 집 보고 선을 깔 수가 없습니다. 광캡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전화선은 가 있어요. 그래서 ADSL로 신호를 보내줘서 그걸로 인터넷을 합니다. 근데 안 넣어줘요. 웬만해서는. 멀면 신호가 짧기 때문에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또 유선방송에 연락해서 인터넷 넣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안 해준다 그래요. 돈을 주는데도 안 해줄라 해요. 왜냐면 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집을 보고 두 집을 보고 그 케이블을 몇 킬로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만큼의 돈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 5집 이상이 되면 해주겠다 그래요. 그럼 전봇대에 선을 다 깔아가지고 그 동네로 넣어줘요, 선을요. 근데 5집 누가 뭐 촌에 할배 할머니들이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할 줄도 모르고, 그죠? 하락해도 안 할 거고, 그죠? 공짜로 시켜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촌에 자기가 이제 기양에서 가면요, 가장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누리던 행복을 그것은 못 누린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전화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종합정보,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종합정보통신망이에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전화도 같이 되는 거예요. 전화선을 이용하니까, 그죠?
당연히 전신, 텔렉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과 데이터 통신의 결합된 형태. 주로 여기서는 사진 위주로 많이 봐서 사진요. 동영상은 좀 어려웠어요, 동영상은. 동영상은 왜 어렵죠? 너무 느리기 때문에 동영상 보려면요, 아예 못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진을 어떻게든 이렇게 천천히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자, 주로 사진 같은 거, 멀티미디어가 데이터가 보긴 주고받긴 했지만, 주로 글이나 사진 위주로 많이 보고, 동영상 같은 거는 힘들었습니다. 그게 종합정보 통신말이에요. ISDN이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ISDN. 요걸로 묻든지 요걸로 묻든지 둘 다 물을 거예요. 이게 ISDN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종합정보 통신말. 자, 여기서 좀 발전된 게 바로 요겁니다. 이제. 여기 동영상도 못 보고 속도도 너무 느리더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앞에 B라는 말이 붙었어요, B. 자, B가 바로 뭐냐면, 광대역, 또는 우리 영어로 많이 말합니다. 브로드밴드. 대역을 넓힌 거예요. 길이 좁았는데 길을 넓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뻥뻥 가겠죠. 1차선보다는 2차선이 낫겠죠. 그죠? 촌의 도로 완전히 옛날 막 그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걸 포장만 해도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2차선 늘리면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것처럼 얘가 대역이라는 걸 광대역이라는 걸 열렸다는 거예요. 자, 대역을 열렸다는 겁니다. 광대역 했다. 종합정보통신망에서 광대역이 붙어갖고 브로드밴드 붙어가지고 종합정보통신망에서 길을 더 넓힌 거. 광대역 한 겁니다. 그게 종합정보통신망에서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길을 넓히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물론 엄청 빨라지진 않았습니다. 빨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성, 데이터, 문서, 그리고 고해상도의 사진도 가능. 정지화상이 사진이었죠. 그죠? 그래픽 이미지, 그죠? 및 동영상도 가능해졌더라. 속도가 빨라지니까 동영상도 이제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아까 멈추고 진행되고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볼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동시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고속입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단 B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브로드밴드라는 광대역으로 늘렸기 때문에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가능해요. ATM이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ATM,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라고. 비동기 전송을 여기다 도입하니까 얘가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대역도 넓어지고. 그래서 ATM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광대역이 된답니다. ATM 광대역. 이거 막 설명서가 뭐나 나옵니다. 이 말로 설명 안 해놔요.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 몇 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딱 튀나옵니다. ATM은 쪼쪼쪼고. 그러면 뭐예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광대역이라는 거예요. 광대역 종합정보 BISDN. 찾아내시면 돼요. 자, 또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광대역 종합통신망, 즉 BISDN에서 사용하는 전송 방식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ATM 찾아내시면 돼요. ATM. 비동기식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거고요. 요거서 또 전송 방식 물으면 ATM이라는 겁니다. ATM. ATM 말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돈 찾는 CD기 있죠? CD기 보면 위에 보면 ATM기라고 적어놨어요. 또 아마 그거 눈여겨보신 분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ATM 어쩌고 저쩌고 해놨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ATM. ATM 어쩌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쓰는 CD기 위에 딱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ATM기라고 적어놨어요. 자,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해선. 좀 말이 좀 길죠, 그죠? 자, 요 말이 중요해요. 비대칭이라는 말. 디지털 가입자 해선. 이걸 뭡니까? 바로 아까 설명드린 ADSL. 전화선으로 이용해서 전화도 하면서 뭐해요? 인터넷도 됐던 겁니다. 이거 한 5년 넘었겠네요. 한 8년, 9년 전에 이 방법을 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느리고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ADSL이요. ADSL의 특징입니다. 이런 설명하고 찾아내라 그래요. 전화선을 이용했고요. 자, 일반 전화와 데이터를 같이 썼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입자와 전화국 간에 1대1로 연결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전화국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전화국이 있으면 이 전화국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직접 선이 와서 연결됩니다. 전화선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 선이 멀면 멀수록요, 인터넷이 느려져요. 전화는 상관없는데, 멀어지니까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전화국 바로 옆에 사는 집은 굉장히 빨랐어요. 엄청 빨랐습니다. 근데 전화국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전부터 타고 멀리 갈수록 인터넷이 엄청 느려져요. 단점이죠, 그죠? 가입자와 전화국 간에 1대1로 전화선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어 있고, 그걸 이제 다운로드, 업로드, 인터넷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 특징이 가장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왜 다운로드, 업로드 틀릴까요? 옛날에 인터넷이 저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업로드는 잘 안 합니다. 그죠? 다운로드 반응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100이라는 걸 줬다면은 이 다운로드를 갖다가 한 80 주고요. 80% 주고 업로드를 20% 속도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준 거예요. 빨리 할 수 있게 얘를 더 많이 준 거예요. 속도를. 그게 이제 이 비대칭 기타가 그래서 비대칭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서로 비대칭이에요. 다운로드를 더 빠르게 한 겁니다. 업로드를 낮춰버리고. 왜 다운로드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 사진도 카페에 올리기도 하고 그죠? 내가 찍은 동영상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올립니다.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썰락하면 업로드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다운로드는 그나마 이거보다는 좀 빨리 돼요. 자, 이것도 너무 느리니까 새로 개선돼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VDSL. 요거는 이 단점이 뭡니까? 요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전화선을 이용했습니다. 전화선을 이용했는데 속도가 조금 업이 됐어요. 빨라졌어요. 빨라지고요. 이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서로 달랐는데, 즉 다운로드가 더 빨랐는데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VDSL이에요. 지금 촌에 가시면 요런 거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전화선을 연결해가지고요. KT에서 연결해줍니다. 어차피 전화선 들어가 있기 때문에 VDSL 모뎀이라는 걸 하나 달아가지고 그 모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컴퓨터로 가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도 이거 VDSL 달하고 쓰고 있어요. 그 속도가 느려요. 여기서 인터넷 쓰다가 촌에 가서 인터넷 뭐 다운받으려면요 한참 걸려요. 그래도 거기서 인터넷이 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촌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은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 케이블은 그 선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선을 깔아줘야 되는데, 케이블 회사에서 안 깔아줍니다. 돈이 수지가 안 맞다고. 인터넷을 많이 안 써가지고. 자, 그래서 VDSL, 개선된 경우, 아직까지 요거는 쓰고 있어요. 속도는 요거보다, 그런데 2배 정도 빠르다 보시면 돼요. 거의 2배가량. 자,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어떻게 해요?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준 겁니다. 이거의 단점이, 그죠? 지금은 많이 업로드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ADSL 특징들. 그죠? VDSL. 요런 특징 내놓고 요거 찾아라 그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음 중 옳은 거 해놓고 이거 1번 뭐 설명해놓고 틀린 거 찾아내고 뭐 딱 해놓고 뭐 틀린 거 찾아내게끔 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ATM을 넣는다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 틀린데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광대역이면 ATM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자, VDSL.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같다 하면 무조건 VDSL입니다. 자, 서로 다르다 그러면 ADSL이에요. 다운로드가 더 빨라야 됩니다. 설명 잘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가 더 느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린 거죠. 그거 틀린 거 찾아내고 그런 거예요. 다운로드를 많이 하니까 다운로드를 더 빨리 한 거고, 업로드는 속도를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IMT2000이라는 게 있어요. IMT2000. 이거 있어 많이 들었네요. 그죠? MPG4, 맞습니까? MPG4에서 우리가 IMT2000, 화상통신 같은 거 할 때 쓰는 방식이 바로 MPG4였죠. 그죠? MPG4 방식. 기억나십니까? 여기 IMT2000 나왔죠. IMT2000은 여러분 또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휴대폰에 뭐 쓸 때 씁니까?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화상대에 한다거나 그런 데 쓰는 방법이 바로 IMT2000이에요. 자, 무슨 방식이냐면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의 이동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4세대 통신망이다. 즉 지금 이 IMT2000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아무 데서나 휴대폰을 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써 있습니까? 로밍 해가지고, 그죠? 해외 나갈 때. 여러분이 쓰던 휴대폰 그대로 들고 나와서 해외에서 바로 전화도 오고 전화도 걸고 합니다. 그죠? 그 대신 조금 비쌉니다. 왜?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좀 비싸요. 메시지 하나 보는데 한 200원 해요. 보는 데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짜잖아요. 보는 거는.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보는 데만 100원 내지 200원 합니다. 나라마다 좀 틀려요. 메시지를 보내면요 500원 정도 요금 청구가 돼요. 전화하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한 통화 잠깐 하면요 몇천 원 빠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화기 들고는 가는데 전화 와도 잘 안 받아요. 또 웬만한 메시지 와도 메시지 확인 안 합니다. 한국 가서 확인해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만은 여러분가 쓰던 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서 그대로 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로밍이죠. 그게 IMT200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MT 이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가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통신망이 IMT 이천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인터라넷, 익스트라넷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인터라넷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이 서울 본사가 있겠죠. 그죠? 자, 본사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본사들이 또 있으면 지사들이 또 있겠죠. 각각 대구 지사에 있을 거고, 그죠? 부산에 또 부산에 지사가 있을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지사들이 있을 거고, 뭐 대전에도 있을 수 있고, 광주에도 있을 거고, 쭉 이렇게 각각에 대한 그 회사들이, 이 삼성이라는 회사들이 연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죠? 근데 얘들은 일반 회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회선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하고 같이 쓰는 회선이 아닙니다. 일반 회선을 쓰다 보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용선을 깔아놨어요. 근데 자기들 땅을 파고 깐 게 아니고 또 뭐예요? 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KT에다가 우리 선을 하나 또 우리 회사끼리 쓸 선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딴 사람 외부에서는 여기 못 들어와요. 선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깐깐한 암호도 넣어야 되고 뭐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용하는 어떤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그래요. 인트라넷. 자, 이래 놓으니까 되게 자기 직원들끼리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 자체 메일이 있어요. 자체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게시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삼성 직원만 보는 게시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 직원 로그인해서 그 직원들만 또 회사 컴퓨터에서만 또 들어가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게 바꿔놨어요.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게. 해킹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만든 걸 인터넷, 자기들 회사끼리 주고받는. 자, 보세요.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 이용한 겁니다. 기업 내, 자기들 기업 내에서. 그래, 그걸로 이제 결제도 올리고, 결제도 내리면 또 가고 또 어떤 공지도 보내고, 그죠? 업무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공지도 보내고 하는 거. 이 게시판을 통한 거나 자기들 안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외부에 노출될 리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와서 그걸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들 기업 내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걸 바로 인트라넷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삼성도 삼성 내에도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걔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거나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인트라넷. 그러면 익스트라넷이에요. 익스트라넷. 자, 익스트라넷. 즉 확장된 인터넷입니다. 익스트라넷은. 즉 여기에 삼성의 인터넷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어떤 회사에 또 인터넷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삼성이에요. 삼성 자체에 또 막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는 뭐냐면 삼성 협력업체, 협력업체. 자, 여기가 만약에 삼성 자동차다. 그럼 협력업체는 뭡니까? 타이어라든지,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들 자체도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렇게 연결돼 버린 거예요, 얘들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얘가 부품을 막 조립을 해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발통이 근데 100개가 있었어요. 지금 근데 100개를 내려가면 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얘가, 지금 우리 100개 넘어갔으니까,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빨리 물건 100개만 갖다 줘. 하면, 전화를 하면 이제 갖다 줘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전산으로 다 됐어가지고, 직원들이 신경 안 쓰고도 이 전산으로 체킹이 돼가지고, 지금 물건이 100개인데 100개 탁 빠지면서 99개 딱 됐다 그러면, 전산으로 통보가 가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럼 여기 화면에 떠요. 지금 삼성 부품 모자랍니다. 뭐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싣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200개 딱 채워지면 이게 200개 돼 있다고 나오겠죠. 빠지면 이게 숫자가 자동으로 탁탁탁 빠지겠죠. 그 전산이 되므로서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죠? 서로 인터넷과 인터넷을 연결한 방식이 바로 익스트라넷이에요. 익스트라넷.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또 이 선 여기도 아무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안 해놨습니다. 전용이에요. 또 전용.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인터넷이 서로 연결된 형태가 바로 익스트라넷입니다. 익스트라넷.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이번엔 기업과 기업 간에 인터넷을 서로 연결하여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체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 범위를 확대한 거다. 그죠? 이해되시죠? 인터넷은 자기 회사 내에서만 만들어 놓은 구축된 시스템이고, 익스트라넷은 인터넷과 인터넷을 서로 연결하는 형태. 주로 협력업체들 간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요 개념 잘 봐주세요.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자,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어요. 유비쿼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비쿼터스. 지금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요. 스마트폰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되죠? 됩니다. 그죠? 산에 가도 인터넷 됩니다. 그죠? 뭐, 촌에 가도 휴대폰 고금 통신 3G만 잡히면 다 인터넷이 다 돼요. 그죠? 물론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터넷 됩니다. 자, 노트북 들고 다니도 그죠? 우리가 뭐예요? 무선 신호를 잡아가지고 와이파이 신호를 잠작하죠. 와이파이 신호 잡아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이 완벽한 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향해서. 아무 데서나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게 다 되게. 지금 아직까지 원활하진 않죠. 서울 쪽에는 원활합니다. 많이 원활해요. 대구 쪽에는 아직까지 많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 시내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가면요, 내가 뭐 휴대폰은 뭐가 있든 하여튼 웬만하면 다 잡혀요. 그 업체들이 다 설치해놨습니다. KT니 LG니. 시내 쪽에 가면 웬만큼 와이파이 잡혀서 무료로 인터넷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안 잡혀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은데, 이게 완벽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지금 TV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스마트 TV. 그죠? 그거다 인터넷선을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TV 뒤에 인터넷선이 하나 와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가 방송 정보를 본다거나 연예인 같은 거, 그 출연자 정보를 본다거나 이 사람이 언제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거 다 훑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내용까지 다 보여주고요. 인터넷에 바로 접속도 가능하고, 네이버 검색이나 다음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바로 스마트 TV에서 바로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집이 다 인터넷 다 연결돼요. 냉장고건, 보일러건, 에어컨이건, 전등이건, 커튼이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요, 여러분 집에 그림이 딱 떠요. 그리고 커튼을 탁 누르면요, 커튼이 치지고, 긋어지고, 또 지금 겨울인데 추워요.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 틀면 한참 있어 더 시질 거 아닙니까? 애기 데리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30분 전에 보일러를 탁 켜놔요. 그 온도까지 조절해 놓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게 가능해져요. 내가 오면서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그죠? 전등 켜져 있는 거 확인해, 지금 켜져 있는데 온도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고, 그렇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 전자기기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애기가 혼자 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달아놓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걔가 잘 놀고 있나 안 놀나, 그런 거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그죠? 우리가 그 카메라, 웹카메라 사가지고, 그죠? 비싼 거 사면, 거기에다가 인터넷으로 선을 연결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면요, 바로바로 그 현장을 보여줘요. 그, 어린이집 같은 데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엄마들이 일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애가 잘 놀고 있나, 지금 어떤 수업 받고 있나,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 돼요.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연결돼. 자, 얘가 진짜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어떤 할 수 있는 거는 무한정입니다. 그죠? 자, 유비쿼터스라는 거 또 알아두시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이 많은 것들 12가지를 지금 설명했는데요. 이 중에 특정 설명을 주고 다음 중 무엇이냐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중에 4개를 설명하면서 하나를 틀리게 이제, 그죠? 아까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반대로 설명한다거나 그렇게 꽂혀서 묻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꼭 봐주세요.